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 1학기에서 배웠던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1, 2, 3단원을 한꺼번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할 건데요.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1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자연수의 혼합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를 어떤 순서에 맞게 계산을 하는지를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고 2단원에서는 약수와 배수 3단원에서는 규칙과 대응을 학습했습니다.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1단원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 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땐 덧셈하고 뺄셈은 친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뺄셈, 덧셈이 있으면 앞에 있는 거 먼저 빼고 뒤에 있는 거 더해서 계산하면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덧셈부터 계산을 한다면 원래 원하는 방향과 답이 맞지 않겠죠.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땐 순서대로 한다. 기억하시고, 또 나누기와 곱하기와 나누기도 친구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 나누기가 먼저 있으면 나누기부터, 그 다음 곱하기를 해서 계산한다. 곱셈이 먼저 있으면 곱셈부터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 나누기를 한다. 이렇게 순서대로. 덧셈 뺄셈은 순서대로, 곱하기 나누기도 순서대로. 근데 이제 또 섞여 있는 경우가 있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든 게 섞여 있으면 덧셈, 뺄셈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는 친구니까 앞에 있는 나누기부터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6 나누기 8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9 곱하기 3을 두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뺄셈, 덧셈은 또 친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빼기부터 23 빼기 1번 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덧셈을 계산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밑에처럼 괄호가 있을 때는 이것 먼저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시예요. 모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그래서 5 곱하기 9를 먼저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괄호가 없으면은 앞에 있는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곱해주면 되겠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근데 여러 가지 괄호가 섞여 있을 때는 우선은 다른 거 다 빼고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봐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괄호가 또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제일 먼저 하세요 라는 뜻이니까 8 더하기 4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 순서니까 앞에 있는 곱하기부터 하고 뒤에 있는 나누기 그 다음 하고 맨 나중인 덧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안에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걸 모두 계산했죠? 그래서 밖에 있는 빼기를 하면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괄호가 있을 때도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는 것. 자, 자연수의 혼합계산 순서 다시 한번. 같은 연산끼리 덧셈 뺄셈이 있으면 친구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한다. 곱셈 나눗셈도 친구니까 이렇게 곱셈 나눗셈 섞여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한다. 그리고 다른 연산이 섞여 있다.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이 있으면 곱셈이 먼저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은 순서대로.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덧셈 뺄셈보다 나눗셈이 먼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좀 전에 봤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섞여 있으면 곱셈, 나눗셈이 먼저 순서대로 하고 덧셈, 뺄셈도 순서대로 그 다음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괄호가 있으면 괄호가 먼저죠. 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단원에서 배웠던 약수, 배수. 자, 8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8 나누기 1은 8. 나눌 수 있으니까 8의 1이 약수가 될 수 있죠. 8 나누기 2는 4. 2도 약수가 될 수 있죠.
8 나누기 4는 2. 이것도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4도 되고, 8 나누기 8은 1. 8도 딱 나누어지니까 8도 되고, 그래서 8의 약수는 1, 2, 4, 8 이렇게 4개로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3으로 나누거나 6으로 나눌 땐 이렇게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나오는 것은 약수로 쓸 수 없습니다. 딱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것만 약수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배수. 8의 1배는 8, 8일은 8, 8이 2배는 16, 8의 10배, 8의 10배는 80, 8의 11배는 88. 이렇게 8을 계속 배를 해서 나타낸 수를 8의 배수라고 하죠. 나누어서 나타낸 수 약수, 곱해서 나타낸 수 배수, 이렇게 약수와 배수를 정리를 하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는, 자 여기 식을 보면 10은 2 곱하기 5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0은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5를 하면 10이 되니까 2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5의 배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10은 2의 배수이고 10은 5의 배수도 됩니다. 거꾸로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2는 10의 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거꾸로 10을 2로 나누면 5가 되죠. 그래서 5는 10의 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약수가 되고 배수가 될 수가 있겠죠. 약수 배수의 관계가 주고받고 있는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공약수는 뭐라고 그랬죠? 공통된 약수. 그래서 공통이니까 한 가지 수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8, 12 이렇게 두 가지의 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가 바로 공약수라고 하죠. 8의 약수는 1, 2, 4, 8.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8의 약수와 12의 약수의 공통을 찾아내면 1, 1 똑같죠? 2, 2 똑같죠? 4, 4 똑같죠? 그래서 1, 2, 4가 공통된 약수, 공약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중에서 가장 큰 수가 4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크다, 최대를 붙여서 최대 공약수는 4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8과 12의 공약수는 1, 2, 4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4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나눗셈 방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12, 30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12하고 30은 2로 똑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2, 6, 12, 2, 15, 30. 그래서 30을 2로 나누면 15가 되니까 6과 15로 나타낼 수 있고, 또 6과 15는 3으로 또 똑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3, 2, 6, 3, 5, 15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와 30의 최대 공약수, 공통된 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옆에 있는 공통된 2와 공통된 3을 곱해서 최대 공약수 2, 3은 6, 6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공약수이기 때문에 공통된 약수를 곱해서 구한다.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해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봤고,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똑같이 공통된 배수. 그 공통된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최소 공배수죠. 8의 배수는 8, 16, 24 이렇게 쭉 나가죠. 12의 배수, 12, 24, 36, 48 이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8과 12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를 보면은 24 똑같죠. 48 똑같죠. 72 똑같죠. 그래서 8과 12의 공통된 배수, 공배수는 24, 48, 72 이렇게 24가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공통된 배수를 구했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는 바로 처음에 나왔던 24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8과 12의 이제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 통분을 할 때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공통된 배수 통분을 할 수 있어요. 4단원에서 나오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거를 보면은 30과 3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우선 2로 나누어서
나누기 2는 15, 36 나누기 2는 18. 15와 18은 또 3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3, 5, 15, 3, 6, 18 이렇게 모두 나누었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옆에 있는 공통된 약수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나머지까지 모두 곱하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180이 최소 공배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30과 36을 계속 이렇게 배수를 하다 보면 180에서 처음으로 만나는구나.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180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과 36에 이제 분모가 있으면 공통된 배수 통분을 할 때 180으로 통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 통분을 배운 친구들은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4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양의 관계. 자, 양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3단원에 나온 내용이죠. 자, 자전거가 한 대 있을 때는 자전거 바퀴가 2개 있죠. 그래서 한 대 있을 때 바퀴 2개, 2대 있으면 바퀴 4개, 하나, 둘, 셋, 넷. 5대가 있으면 바퀴는 10개. 이렇게 한 대가 늘어남에 따라서 바퀴의 수가 2개씩, 2배씩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자전거가 한 대씩 늘어날 때마다 자전거 바퀴는 2개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자전거 바퀴 수는 자전거 수의 2배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것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학의 묘미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다른 예를 들어서, 자, 생활 속의 대응관계에서 영화 1초 동안에 그림이 20장 필요하대요. 그래서 1초가 더 상영되려면 20장, 2초가 더 상영되려면 40장. 만약에 영화 상영 시간 5초를 더 늘리려면 그림은 100장이 필요하겠죠. 7초 늘리려면 140장이 필요하고, 이렇게 대응관계를 시간과 그림의 수로 표로 작성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시간을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림 수는 20장씩 늘어나니까 네모 곱하기 20은 20장은 총 몇 장이 필요한지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네모에 한번 넣어 볼게요. 3초를 넣으면은 3초 동안 3 곱하기 20, 3초 동안에 20 곱하면 60이 되겠죠? 3초 동안 늘리려면 60장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림의 수가 100장이면 몇 초 더 볼 수 있나요? 더 상영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100장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100장을 넣어 볼게요. 세모에 100 나누기 20은 5. 그림의 수가 100장 있으면 5초 동안 더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말로 길게 설명한 것을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복잡한 것을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예를 한번 더 들게요. 자, 여기는 팔린 팝콘 수, 판매 금액 사이의 대응관계예요. 자, 한 개 팔면 3,000원, 2개 팔면 6,000원, 5개 팔면 15,000원. 이렇게 나오는 대응관계식을 또 식으로 나타내면 네모 곱하기 3,000은 세모입니다. 여기서 네모는 팝콘의 수를 얘기하고, 자, 한 개라고 할게요. 한 개 팔리면 3,000원 벌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 5개 팔리면 5를 넣어볼게요. 5개 팔리면 5 곱하기 3,000, 5, 3, 15, 15,000원 벌었습니다. 15,000원 매출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18,000원 있는데 몇 개 팔은 거지? 그럼 18,000원을 3,000으로 나누면 6개 팔았구나. 이렇게 팝콘을 몇 개 팔았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식을 잘 세우면. 그럼 거꾸로 또 팝콘이
80개 팔렸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얼마가 있겠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80 곱하기 3000을 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럼 83, 24. 그러면 우리에게는 24만원이 있겠구나. 24만원 매출을 올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학습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1단원에서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공부했고, 2단원에서는 약수와 배수를 공부했고, 3단원에서는 이렇게 규칙 그리고 대응,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규칙과 대응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죠. 이렇게 해서 1, 2, 3단원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헷갈리거나 어려운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펼치고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소스TV는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